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종목들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고민해보는 시간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특징주 말씀드리기 전에 AMD 실적이 나와서 간단히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PS와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시간에 시장에서 현재 주가가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반도체 업종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TSMC와 마이크론은 좀 부진했는데요. AMD와 엔비디아는 그래도 AI 모멘텀 혹은 실적 모멘텀이 가미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의 시장에서도 이 흐름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1분기 매출은 10%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의 겨울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핫스탁 3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캐터필러입니다. 신고가 랠리가 끝난 걸까요? 잠시 멈춘 걸까요? 최근에 빅테크주의 랠리가 지속되면서 사실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종목 중에 그리고 섹터 중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멈췄습니다. 지난 4분기 EPS가 3.86달러로 월가 예상치에 미달했는데요. 전분기에 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어닝스콜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확실히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잠시 멈춤일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일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핫스탁은요, GM입니다. 다들 왜 그렇게 서둘러 가십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요. GM이 간밤에 가장 핫한 주식이었죠. 우선 실적이 4분기 EPS가 2.12달러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튬 아메리카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GM뿐만 아니라 리튬 아메리카스의 주가도 동반 급등시키는 그런 매력을 발휘했는데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서둘러 가십니까? 테슬라와 포드가 계속해서 좀 서두르고 있죠. 좀 더 전기차 시장을 확실하게 압도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경쟁을 하고 있는데 GM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생산량을 무리해서 늘릴 계획이 없다. 더 천천히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전략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유리한 전략인지 아니면 약간 아직까지 생산 역량이 좀 부족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선 시장에서는 환호했고요.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GM의 주가 간밤에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크K, ARK, K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 최고의 한 달 결국 그가 옳았다. 돈나무 누나가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뒤로하고요. 올해 첫 스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설립 이후 최고의 한 달이 2023년 1월이 됐는데요. 보시면 코인베이스, 쇼피파이,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아크K의 수익률을 견인했습니다. 1월 한 달만 무려 2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렇게 테슬라를 저가에 줍줍했죠. 그러더니 결국 올해 스타트 강하게 끊어내네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시고요. 오늘의 핫스탁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캐터필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실적은 일단 이익은 약간 부족했는데요. 회사 측에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것들이 분명히 반영됐죠. 자재나 기자재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 비용에 대한 늘어났다는 것들, 그리고 역시 강한 달러가 작년 내내 좀 부담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회수되고 있지만 강한 달러가 역시 시장 수익에 좀 부담이 됐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올해 특히요, IT라든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소위 성장주에 집중하고 있지만 은근히 지금 산업재주들이 잘 가는 것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것들의 가장 큰 것은 역시 중국에서의 어떤 산업, 우리가 많은 소비들만 자꾸 생각하지만 산업계 리오프닝에서의 어떤 설비 투자의 확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첫 번째 요인이겠고요. 두 번째는 리쇼링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결국 자국으로의 공장을 다시 갖고 온다 이런 얘기죠. 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현재 정부도 계속 그런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면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설비도 새로 갖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터필러를 비롯하는 관련된 산업재 그리고 소재주도 일부 요즘 감해서 반등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만약에 오늘 이렇게 이익이 안 좋았고 그 생각보다 안 좋았으면 주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3% 이상 떨어졌지만
우리가 흔한 얘기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잠시 조정 정도, 잠시 쉬어가는 정도의 패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전 기본적으로 무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캐터필러 말씀해 주신 대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GM, 간밤에 가장 핫한 주식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도 좋았고요. 전략에 대해서도 좀 독특했는데 호평을 받는 것 같네요. 네, 주가 자체는 일단은 상당히 오늘 8% 넘었으니까 상당히 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GM의 어떤 투자자, 그리고 GM의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해서 가격을 다 같이 내리고 생산량 늘리면 그 분야의 사업 분야의 적자가 커지는 것은 좀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선택을 했고요. 그것에 뭔가 좀 수익성의 마진의 하락을 방어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름은 긍정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GM이냐 결국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인데요. 그것은 전기차에 대한 베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결국은 테슬라가 되건 안 되건 테슬라에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GM의 전기차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대중적인 것은 볼트인데요. 여러분들 볼트 사겠느냐, 모델 3나 와게 사겠냐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의 생각이 뭐가 됐건 간에 그 주식을 따라가는 것이 전 장기적으로 승부가 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주식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기차 종목에 대해서 아마 정해져 있는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GM의 전략은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크K 결국 해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달은 뭐 좋을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도 앞으로가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만 이제 인베스트의 창업자이자 지금 최고 경영자인 캐시우드에 대해서 이제 2021년 초만 하더라도 다들 환호했다가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다들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ARK에 반대로만 하면서 그 쇼스라는 ETF가 상당히 히트를 쳤던 것도 사실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ARK가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소개했을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ARK 기본 종목군은 모든 시리즈가 됐건 간에 앞으로 세상을 파괴적으로 혁신시킬 그런 것들을 가는 거다 보고 있겠고요. 한 70% 정도 기업은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군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흑자나는 것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테슬라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있지만 상당 부분 여기 종목군을 있는 것은 여기 적자가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식 테슬라가 10배 간다고 또 3, 4년 안에 간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표에다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대표적인 것이 코인베이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쇼피파이 이런 것들 보면 무지막지하게 올랐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 달 한 달에 무려 27%나 올라가면서 정말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걸 알고 앞으로도 이런 큰 꿈을 같이 꿀 수 있다 그러면 일정 수준 갖고 갈 수 있겠지만 과거같이 그냥 처음에 ARK에 막 투자하신 분들은 돈나무 누님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블룸버그에서부터 써갖고 전 세계에서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미국의 방송에서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요? 네, 돈나무가 이제 한국에서는 예. 돈이란 게 이제 머니고 뭐 이런 것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반응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주나 이런 것들의 꿈을 꾸는 동참한다 그러면 일정 수준 계속 갖고 가는 건 맞다고 보고 있지만 이 ETF가 올해 또 다시 5배, 10배 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말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여전히 과거 10년의 그런 초저금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금리가 11월에 떨어지건 뭐 12월에 떨어지건 인하를 하겠지만 충분히 하락을 돼야지 그때 성공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일정 수준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일정 수준만 갖고 와야 되는 보고 있고요. 물린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더 사갖고 계속해서 단가를 회복하는 거는 그런 꿈은 지금 쉽지 않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꿈을 같이 꿀 수 있다면, 꿀 준비가 되셨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시는 게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금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지난해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상승세는 보이기 어렵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영의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도 많다. 많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요. 일단 1월은 뭐 찬란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제가 그렇군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죠. 네. 오늘까지 나스닥이 11% 약간 못 미치게 1월로 일단은 끝났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후 채우고냐면요. 2001년 1월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22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보면 10%씩 한 몇 번만 올라가면은요, 이거 여러분들 원금 다 복구되는 그 정도 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경고의 목소리도 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자 작년에 베스트 투자 전략가로 뽑힌 모건 스탠의 마이크 윌슨인데요. 2023년에 엄청난 반등을 출발했는데 이분의 시각은 그런 반등이 이번 주로 끝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유의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도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올해는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1월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군요.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 말에 주가 급락이나 이런 것들, 공매도에 따른 쇼트 스퀴즈, 그리고 반대적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다만 반대로 이분의 시각을 정리해 보면 모든 호재성 뉴스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추후 주시장에 충분히 차고 넘치게 반영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가의 40%가 발표했겠고요. 예. 이번 주에 한 25%가 추가되면 70% 약간 못 미치게 실적이 끝나는데요.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오히려 주가의 컨센서스는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인데요. 지금 오히려 좀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의 이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만만한 실적 시장은 아닙니다. 연간으로도 내려가고 있고 내년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가 심하게 보는 건 맞지만 컨센서스 자체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것들 지금 쉽지 않다라는 시각을 이분은 하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들어오실 겁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 그렇죠. 네,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게 오늘부터 열려서 내일 새벽까지 하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연준의 시각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물론 긍정적인 목소리. 어제는 이제 탐리가 얘기하면서 이거 당장 이제 바뀌어야 된다. 피벗이 선언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다수의 시각은 연준이 그렇게 빨리 금리를 인하하거나 물론 캐나다는 금리를 포즈한다.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걸 발표했지만 거의 강하게 암시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오랜 격언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내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한편 너무 적극적인 종목으로 레버리지나 이렇게 익히지 마시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균형된 시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빅테크가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발표되죠. 여러분들 아시는 빅테크 중에서는 넷플릭스랑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됐고 내일 이제 메타 플랫폼인데요. 메타 플랫폼보다 항상 하루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유사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냅입니다. 스냅. 앞전 저희가 속보로 AMD의 실적을 긍정적인 실적, 물론 1분기에 대해서 약간 경고를 했지만 눈높이를 낮춰놨지만 지금 AMD는 좋게 나왔는데요. 항상 먼저는 스냅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못 맞췄고요. 이번에도 역시 3분기 연속으로 포캐스팅을 안 했어요. 가이던스를 발표 안 하면서 지금 13%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요. 스냅은 여러분 잘 안 갖고 계시지만 스냅과 결국은 메타 플랫폼 그리고 알파벳은 똑같은 시리즈이거든요. 결국 광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 좀 유의하시면서 시장에 너무 지금 소위 마음을 놓고 그냥 이제부터 뭐 3배, 4배 이런 접근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경고성도 많다라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1월 증시 정말 뭐 깔끔하게 끝이 났고요. 마지막 날까지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정말 찬란했던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불안하고요. 그리고 또 FOMC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
꼭 한번 유념해 두시고 이후에 또 투자 전략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 이항용의 월가이드와 함께 전략 꾸준히 언급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굿모닝 글로벌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